네, 반갑습니다. 오늘 13분 많이 오셨구나. 박준자 씨는 오늘 못 온다고 연락이 왔고 다른 분도 오셨구나. 네, 마이크가 안 돼. 목소리가 좀 잠겨가고 목소리 너무 안 좋은데. 그럼 예정대로 우리 각자 낭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문 선생님이 유튜브를 찍으시겠다 하시는데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맑게 해주셔야 할 텐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제일 먼저 그럼 오늘 이건호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건호 선생님 강물부터 먼저 시작해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물이 흐른다. 잔잔하게 유유히.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희희낙낙. 강물에 빨래하는 아낙네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꽃을 피우네. 허공을 날던 기러기는 갈증을 느꼈는지 나에게 진한 키스를 한다. 나그네는 강변에서 술을 마시며 신시의 타령을 하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망망대 큰 바다를 향하여 너와 나 차별 없이 한 몸 되어 정답게 흘러간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옥 선생님 꽃시를 듣겠습니다. 꽃씨 김재욱. 아무도 모르게 꽃씨를 안고 다녔다. 꽃이 피고 잎이 푸른 한 시절 벌나비 날개짓이 쨍쨍하리라고. 우체국 사거리의 벽에 기대어 죽은 자의 시간 같은 멍한 눈망울로 앙상한 가슴에 담고 있었다. 마른 땅을 헤집는 불꽃 기다리며, 그리고 천둥이 치는 사계절 내내 눈을 감고 귀를 막고서야 꽃씨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을 알았다. 꺼져 있는 백열등 아래서나 이슬도 없는 마른 땅에서는 두 손을 보듬어 쌓아하는 것은 그냥 꽃이었다. 흙 한 줌, 물 한 방울, 한 줄기 햇살 꿈꾸는. 이상입니다. 꽃시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옥 선생님 추풍낙엽 듣겠습니다. 추풍낙엽 이윤옥. 오랜만에 저물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껴볼 겸 길을 나서니 거리엔 온통 추풍낙엽들 여기저기 흩날려져 뒹굴고 있구나. 예쁜 모습은 어디로 가고 한때는 너의 모습 사진에 담아 지금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마음이 슬퍼진다. 우리네 인생도 저 뒹구는 낙엽처럼 사라지겠지. 어쩌겠느냐. 이치가 그러한데 남은 여생이라도 여한 없는 삶으로 살고 싶어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자연은 이러한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고 나면 영혼의 길 떠나니 참 인생부상하구려. 다음은 제가 먼저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난 아직도 철이 없나 보다. 하용우. 때도 없다. 내 마음이 향하는 그곳. 발뻗어 찾는 부들목에 따뜻함이 가득한 곳. 이 세상 모든 꽃 향이 배어있는 곳. 막 쪄낸 만개떡잎 푸르스름한 그 맛도 그립다. 밀려오는 찬기운이 남으로 향해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자 해보지만 언제나 생각만으로 그리움을 칠한다. 갈매기 힘차게 날아내리고 파도 소리 사나운 날 위에 들려주는 그 노래 소리 들리는 곳. 홍합 따겠다 뛰어들던 무서움 모르던 그 시절 떠올리면
지금도 희죽이 웃는 난 아직도 철이 없나 보다. 다음 우리 홍종철 선생님, 내 고향 있습니다. 내 고향 홍종철. 내 자라 자식 낳고 살다가 싫어져 이 약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떠나왔지. 거리에 체류탄 가스, 화염병, 아우성. 어느 날 아침은 군이 착검총을 들고 무섭고, 어느 날 밤은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시끄러워. 어디 사람 살 곳이었나. 모질고 덮기만 올랐지. 산발따라지 따블빼기 서러웠지. 누가 견우 직녀를 부러워했으랴. 살다 보면 정들어 고향이라 종 못 들어 나그네. 선진국이라 빌딩은 날마다 하늘 높은지 몰라. 쳐다보는 나는 떠나올 때나 지금이나 초라해. 쳐다보다 바라보면 내 고향, 저 산 너머 저 먼 하늘 아래 그리운 내 고향. 오늘 밤에 별똥이 떨어졌네. 오늘 밤에 꿈에는 풍년 들겠다. 가서 살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 나그네. 선생님, 눈길을 걸으며. 안녕하십니까. 눈길을 걸으며 신창돈. 눈 내린 고궁은 참 아름답다. 순백의 티끌 하나 없는 넓은 마당은 영혼의 쉼터. 소복히 쌓여있는 회랑 위 하얀 눈송이는 한 포의 수채화. 발길을 옮길 때마다 뽀도독 뽀도독 투명하게 들려오는 눈 밟히는 소리. 맑고 밝은 정신과 고요만이 깃든 고궁에서 세상의 모든 욕심 한순간 사라지고 사뿐히 눈길 걷는 소리. 또렷하게 새겨진 하얀 눈밭 위에 나의 흔적.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박승홍 선생님, 그런 마음의 그림자. 오늘 와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시라는 구하다는데 옛날에 써놓은 하나의 낙서를 갖다 가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좋든 나쁘든 한번 세상에 알려보자 하고 갖고 나왔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마음의 그림자, 그런 마음의 먹구름을 토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한 것을 글로 토한다. 마음이 없으면 쓸 글도 없다. 그런 그 사람이 흔적을 글로서 남기고 글이 없으면 그 사람이 흔적도 없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영웅혹을 또 많은데 장사도 많고 특이한 인간도 많은데 한편이 그래서 그 존재를 남기고 못난 김삿갓 황진이도 시 한편으로 세상에 인물이 됐다. 나 못난 박성룡은 먹고 자라고 노는 돼지였던가? 이 글이 없으면 나라는 인간도 없지. 글이 있으니 나라는 인물도 있다는 것을
글을 쓰라 만인이여 너 존재를 남기라. 예, 박정경.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 낭송 공부는 안 해가지고는 좀 그런데 낭송하시면서 좀 천천히 그냥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소화의 첫사랑. 능소화 꽃이 활짝 피었다. 호랑나비는 능소화를 보고 좋아서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 능소화도 생글생글 옳았고 손짓하고 불사 뒤에 있던 꿀벌이 나비보다 먼저 꽃과 입을 맞춘다. 꿀벌도 좋아. 나비는 첫사랑으로 꽃잎 피었을 때 시집은 가야지. 호랑나비의 마음 능소화인들 왜 모를까? 첫사랑 호랑나비 영원한 나의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근 선생님께서 우리 유튜브에 우리 회원들의 작품을 낭송하는 모습을 올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찍어주십시오. 지하철 2호선 한강을 축으로 돌고 있는 지하철 2호선 30년 넘게 타고 다닙니다. 뒤돌아보면 수없이 빗나간 내 생의 궤적, 흔들리는 나의 삶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잠깐이라도 명상에 잠길 때 퇴근길 고단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연약한 어깨마저 빌려준다. 지하철을 타고 내릴 적마다 둥글게 살고 싶다. 가슴 찡한 말 한마디 남기고 싶었지만 금세 철길 따라 사라져 버린다. 내 생에 쉼없이 실어 나르는 지하철 2호선. 찻장박 강줄기를 내다보면 시리에 지쳐 가라앉은 내 몸 어느새 푸르게 젖어든다. 내 안에서 출렁거린 때국물도 말끔하게 가셔집니다.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 서로가 톱잎처럼 맞물려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싱그럽게 피어오르는 사람들. 나의 자전과 함께 한강을 축으로 돌고 있는 지하철 2호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실어 나른다. 마음의 끈 끊어지지 않는 지하철 2호선. 노트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지하철, 여러 선생님들도 거의 다 지하철 타시죠. 지금은 자가 운동도 지금 연세도 있고 해서 저도 못합니다. 저도 늘 지하철을 30년에 내가 이건 시를 한 15년 전에 써놨기 때문에 한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 대한 잘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수성을 실어서 한번 형상화를 해봤습니다. 감수성이 무엇인가? 제가 얼마 전에 시와 창작 이론을 할 때 감수성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수성은 우리가 시를 쓸 때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을 수용해서 시 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때 감수성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5가지 있다 했습니다. 시각적인 거 있고
청각적인 거 있고 후각적인 거 있고 촉각적인 거 있고 또 하나가 뭔가 5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월경하는 여자를 보니까 바다 냄새가 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냄새가 난다 하면은 시를 쓰면서 그 후각적인 그 감각을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이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조상 또는 모든 사람들이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지성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다시 서정적 언어로 바꾸어 가지고 또 시적 공간에다가 이렇게 건축물 이렇게 세우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항상 우리가 감수성이란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서정적인 언어 혹은 감동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둥글둥글 살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철은 또 마침 보면은요, 우리 2호선은 제가 서울대역에서 내려서 서울대역에서 타고 하는데 한 바퀴 이렇게 서울 시내를 돕니다. 한강을 초월해서 돌면요, 그게 이상하게도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끝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계속 돕니다. 나의 자전이 이렇게 나의 하루가 24시간이 이렇게 빙 돕니다. 1년 돌면 또 365일이 되죠.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해서 둥글게 살고 싶다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옛날에 조상들께서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는 얘야 남한테 모질게 하지 말아라, 항상 이해를 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둥글게 살고 싶다는 게 그게 어떻게 내 시에도 그런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강은요, 이렇게 우리가 타지만도 한강이 이렇게 쭉 건너올 때 보면은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푸른 물줄기를 보면요, 시리에 지쳐 가라앉을 때 내 정화, 내 정서가 쑥 돋아오르는 겁니다. 시리에 지쳐 가라앉을 때 내 몸은 어느새 푸르게 젖어든다. 내 몸이 푸르게 젖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서정적으로 감동적으로 강물을 보니까 그 감수성을 받아서 내가 시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리에 지쳐 가라앉은 내 몸 어느새 푸르게 젖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되고 때국물이 이렇게 가셔진다 이러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 서로가 톱니처럼, 톱니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자르는 연장 아니겠습니까? 자르는 연장인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를 쓰는 사람이 생각하면 톱니가 참 좋습니다. 서로가 맞물립니다. 맞물린다는 것은 서로가 협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규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나무가 아주 잘 잘립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톱니를 우리가 이 전철을 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부딪힙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톱니처럼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내릴 때는 내리고 또 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서로가 톱니처럼 맞물려도 하는 이런 시어를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 날을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아침 퇴근하면 내리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하면 타고 한 바퀴 돌고 늘 이렇게 타고 내리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요, 우리가 유에서 무를 창조하고 또 무에서 또 유로 가고, 이걸 윤회사상이라 그러죠. 윤회사상 한마디로 말해서 색은 공이다. 보이는 것은 색은 보이죠. 공이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다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은 3계, 색계, 무색계, 욕계입니까? 그 3계를 거쳐서 다시 6도를 거쳐서 다시 또 죽고 살고, 기독교에서도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사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썼고요. 마음의 끈이라는 것은, 우리가 끈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쭉 이어갑니다. 쭉 이어가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베풀고 서로 또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면 한평생, 물론 짧은 인연도 있지만도 한평생까지 가는 인연도 있고 죽어서까지 사후에까지 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우리는 서로 끈이라고 한번 형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끈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가서 끊어지지 않은 지하철 2호선은 계속 뱅글뱅글 도니니까 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지하철 2호선을 한번 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신창범 선생님 한번 낭독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낭독해 주시죠. 예, 크게 천천히 낭독해 주시죠. 알 수 없어요 한동훈.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리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너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끝일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말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고맙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잘 낭송하여 주셨습니다. 한용운 시인 하면은 우리가 이 명작으로 남은 시가 님의 침묵이고 알 수 없어요 이 작품이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 그 다음에 한용운 시인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를 쓰고 민족의 그 아픈 역사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육사와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은 후쿠오카에서 윤동주 시인은 옥사를 했고 또 이육사 시인은 중국 베이징 북경 감옥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렇게 갔고 한용운 시인은 성북동에서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친 걸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시가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그렇지만 가슴에 와닿고 또 우리 시의 독특한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겠습니다. 시의 구조. 보면은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노을 이렇게 5개, 5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주어가 오동잎이고 2년은 푸른 하늘이고 3년은 향기, 4년은 작은 시내, 5년은 저녁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발자취는 뭔가? 오동잎이 발자취로 이렇게 전해가 된 것입니다.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해서 오동잎하고 발자취로 감정이 이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고 감정이 이렇게 전해가 된 거고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문장으로서 전부 같은 형태, 같은
율격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타고 남은 재, 이거는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진의 전행을 이게 전부 탑니다. 타고 없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시인도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심오하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고 남은 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색은 공이다. 색은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윤회 사상을 해서 죽고 살고 이게 계속 한평생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 남은 재는 결국 기름이 되고 기름이 다시 또 타고 남은 재로 이렇게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색은 공이다. 이렇게 이런 말은 없지만도 이런 거 짐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의 존재에 대한 역설적인 화신이다. 님에 대해서 이 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에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듯이 이 다섯년에 대해서 오동잎이나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신의 전행론에 대한 이것은 님을 생각하면서 쓰기도 했지만 또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님의 존재에 대한 역설적인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연시로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문장 분석을 해보면은 1년에 보면은 나무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통찰입니다. 그 차가 리을이 빠졌습니다. 통찰력이 깊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나무잎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도 존재, 저 존재는 왜 떨어지는가? 뭐 때문에 나무잎이 떨어지는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해서 이렇게 임문을 달아놨습니다. 임문을 달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조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연에 보면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글그림입니까? 인격의 소유자를 선망하는 겁니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 푸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그 희망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이상향을 쳐다보면서 그 신선하고 덕망 높은 인격의 소유자를 선망하는 겁니다. 님을 찾는 겁니다. 조국을 찾는 겁니다. 부처님을 찾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3년에 보면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입니까? 탑 위에 잎길을 거쳐서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이 이렇게 거쳐져 있습니다. 그 하늘에 보면 향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입김으로서 다시 상징을 했습니다. 입김은 누구의 성격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인격의 소유자를 선망하는 뜻에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그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후비후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시내는 하고 띄어야 되는데 안 띄었군요. 시내는 띄우고 후비후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가늘게 흐르는 내무선 절대자의 목소리. 절대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존재가 최고에도 완전한 인격이다. 신이 그렇고 옛날에 왕을 절제자라 그랬죠. 신, 왕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절제자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흐르는 내물선 절대자 목소리 들려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6년에 가면은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말을 지키는 약한 불꽃일까? 아름답고 달관의 경계에 이른 예술의 성우자를 탐망하는 분위기다. 앞에 있는 그런 오동잎이나 푸른 하늘의 향이나 작은 신의 전음놀이 전부 타고 다 없어집니다. 색이 보이던 것이 다 없어지고 공이 됩니다. 기름이 돼서 다 타버립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그래서 화자의 가슴은 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지금 약간 그런 등불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첫째 장에 보면은 감상해서 이렇게 몇 줄 쓰나 주석을 따랐습니다. 고독과 기다림을 주제로 한 서정시다. 그러죠? 이건 서정시죠. 뭐 극시도 아니고 서사시도 아니고 자유시에 해당하는 서정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체로 약간 쓰는 게 있고 또 이문체로 썼기 때문에 율격이 음률이 전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얼굴입니까, 입김입니까, 노래입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이것은 전부 율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음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율이죠. 운율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재율 혹은 외재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재율도 되고 이 문장의 외재율도 됩니다. 내재율이라는 것은 그 숨결의 흐름, 문장의 숨결의 흐름을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외재율이라는 것은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고서 이것은 박자로 이렇게 나오고 음표로 나오고 이런 것을 음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목소리를 내는 걸 외재율이라고 합니다. 얼굴입니까, 입김입니까, 이렇게 외재율이 되죠. 이런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시의 주제는 모두 자연현상이고 전체가 이문형으로 반복 구문과 사설적인 율격으로 표상한다. 이런 말은 전부 자연입니다. 그렇죠? 바람이나 지전, 장마나 뭐 이런 나무, 탑 이렇게 시내 전부 자연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또 이문형으로 또 바꿔줬습니다. 반복 구문, 사설적이다, 이야기체로서 이렇게 만들어놨는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윤회 사상을 시적 공간으로 인용했다. 불교의 바탕이 이렇게 어느 연에 봐도 쭉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자의 모습은 보임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담긴 그런 작품이다. 기다리고 그냥 고독을 참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그 독립운동 투사 당시에 그런 생각하는 시인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제가 빨리 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잘 댁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가 좋은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쓰지 않아도 이렇게 노트식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감동을 하고 또 시에 대한 공부도 되고 아까 이상근 씨 그다음에 우리 총무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자기가 쓴 시 또 남이 쓴 시라도 좋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내가 감동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이 시를 쓰는 데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 내 시는 이런 것이다 하고서 주제없이 발표해 주시면은 우리가 서로 이 자리는 잘나고 못나고 잘 쓰고 못 쓰고 그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도 우리 얼굴은 세상에 그 많은 인구 자한데 얼굴이 다 각자 다 틀립니다.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작이라고 그러죠. 창작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 이 세상의 창작은 그 시는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이거 수준 높고 수준 낮고 이런 것은 여기서는 다 저걸 하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또 우리가 시를 쓰는 의욕 욕망도 가지고 그러면서 시적인 그런 공간을 서로가 느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는 게 남은 우리 인생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행복을 나누어가면서 서로 웃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요일에도 이거 하자면 이게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딱 추리고 옛날에 것도 추리고 또 워드 치고 워드 치라고 하면 또 졸리기도 하고 해서 밤에도 치고 이러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